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정선거는 단순한 사건으로 봤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으로 볼 거냐, 선으로 볼 거냐, 선과 선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볼 거냐 하시면서 쭉 역사를 설명하세요. 1차 부정선거, 2차 부정선거, 우리가 사실 1945년 8월 15일 건국 직후에 1차 체제전쟁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 박헌영, 남로당의 박헌영 사이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사이드 이 해안으로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 남로당 박헌영을 타개하여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2차 체제전쟁은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구 11 폭동에 형 박상희가 가담을 하면서 남로당 세력이었죠. 형이 가담을 하면서 경찰 총격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하필이면 이재복이라는 완전 그냥 속부터 겉까지 빨갱이 주사파 이 역사관과 이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포섭이 되어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뭐 이념적으로 동조를 해서 남로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정, 너무 이재복 목사에게 장례도 치러주고 도와주고 해서 인간적 정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 속에서 군사 관련 조직을 전부 다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 생명의 은인이죠. 결국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고 풀려났지만 박정희 대통령 속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남로당의 이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책임을 어쨌든 간에 국가 원수로서 책임을 다하셔서 이제 하야를 하시잖아요. 하야 후에 장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보선 장면인데 사실 장면이 실세였죠. 근데 장면 정부가 얼마나 사실 정부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약했냐면 이때 공산주의가 감옥 안에서도 창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자 실제 기록들이 있어요. 책에. 그 감옥에 있었던 이 빨갱이 주사파 세력들이 막 바닥을 치면서 망했다 5.16 군사혁명 때문에 우리 모든 계획이 망했다. 이대로만 갔다면 자유민주주의 하락하고 공산주의 우리가 다시 한번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때 군사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절대 정치 권력의 욕심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 권력은 그것의 하나의 결과였지만 잇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죠.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면 당연히 정치 권력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일으킨 가장 제일 되는 동기는 뭐냐? 이미 남로당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갔다가는 대한민국 망하는구나.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죽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광 목사님은 과거에서부터 이 부정선거, 북한과 중국이 개입해왔던 모든 역사를 점과 점, 선과 선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것에 너무 큰 공감을 느끼고 너무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1년간 역사를 깊게 배워오면서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좌파들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나가던 무슨 뭐를 하던 간에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간에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우파의 생명은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되어 온 이 과거는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반드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좌파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키죠. 가장 취약점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승만 역사교실 아직 챙겨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셔서 결단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정선거는 뭐 좌파들을 저희가 설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논쟁은
상대방, 이 좌파를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와 좌파 사이에서 팔짱 끼고 듣는 이 중도, 일반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모든 논쟁, 토론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상대편은 설득시킬 수도 없는 좌파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고, 물론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쟁점, 우리가 정말 타개해야 될 부분은 중간에서 팔짱 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영상을 듣는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구체화시키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영감을 받아서 인사이드 태안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지속하면서도 진짜 이 부정선거라는 문제 원인 그 근본 자체를 우리가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이 근본 대안책을 계속 발견하고 이 꾸준한 지속된 노력을 절대 포기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